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의 사치품을 총괄 조달했던 북한의 정찰총국의 핵심 간부 문철명이 현재 지금 미국에 압송돼서 이 사람이 지금 망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갈 것인지 최대의 기로에 놓여 있고, 어떻게 보면 문철명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으로 망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철명은 망명할 절호의 기회에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의 결단 여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생지옥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에 지금 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철명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면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철명과 정찰총국의 수하들이 사치품을 북한에 반입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아주 교묘하게 위반했습니다. 160만 달러어치의 자금을 세탁을 했고, 이와 관련된 혐의로 2019년도에 기소가 됐습니다. 북한 국적자로서 미국 정부,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딱 찍혀가지고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것은 문철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철명 사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현재 외국에 나와 있는 많은 김정은의 졸개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지도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지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문철명 사건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 방식. 두 번째는 북한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를 미국이 발견했다. 세 번째는 문철명과 같은 유사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탈출시켜서 북한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방식이 뭐냐? 바로 미국이 합법적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서 교묘하게 숨어서 전 세계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해커들입니다. 이 해커들은 전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해킹해서 불법 자금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제때에 적발해서 법정에 세우게 되면 그들이 망명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강제로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를 판매하거나 사치품을 돌리거나 온갖 불법 활동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많은 북한의 핵심 요원들, 이런 인간들이 미국의 새로운 제재 방식에 적용이 돼서 모조리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송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망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방식들이 북한 정권을 와해시키는 새로운 다크호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미국의 사법당국에 네이다에 걸리게 되면 북한의 자발적으로 간다고 해도 또다시 북한의 보위부나 이런 정보기관에 치조를 받고 다 털리게 되면 결국은 갈 곳은 수용소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탈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지도부가 이 문철명 사건에 대해서 매우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문철명은 말레이시아에 2년간 구금돼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는 이 문철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적용해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문철명은 부인과 딸이 중국에 있는데, 지금 부인은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인과 딸이 생계난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미국 정부는 손처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사적인 상황과 실제 범죄를 놓고 흥정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문철명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문철명이 모든 잘못과 모든 정보를 미국 정부에 털어놓고 이제는 망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인질화되어 있지만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그 가족을 안전하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외무성은 문철명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철명을 북한으로 송환시키지 않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공항에서 백주에 테러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말레이시아 정부와 북한 간에 심각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북한 공작원들이 지도자 본인의 형을 잔혹하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여기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도 북한은 적반하장식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를 협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먼저 말레이시아에게 단결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가 더 발끈해가지고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누가 손해냐? 북한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중국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원재료가 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가지고는 원가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민군대의 필수 식료품인 기름 그리고 고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는 풍부한 그 야자수 기름을 포함해서 이 생고무가 아주 저가로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이 말레이시아의 빨대를 꽂고 인민군대에 필요한 필수 품목들을 수입해 가고 있는데 객기로 말레이시아와의 단결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북한이 손해지요. 앞뒤 안 가리고 김정은 본인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 외무성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이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후 조종자이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현재 김정은은 온 나라 인민들이 지금 뭐 굶어 죽고 아파 죽고 또 핵에 지금 완전히 방사능 노출돼 가지고 떼죽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은 온갖 사치스러운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핵심 요원들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초호화 물자를 북한 내부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서방의 꼬냑, 위스키 이런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초고가의 술만 좋아했는데 김정은 역시 뭐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그 애비의 그 아들이인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최고가의 이런 술들이 문철명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북한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술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김정은 본인만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 관리, 체제 관리를 위해서 김정은과 그 수하들에게도 이런 거 한 병씩 나눠줘야 뭐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 서방 세계의 최고급 꼬냑과 위스키를 수입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유엔이 사치품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이런 초호화 술들은 밀수로 불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물자 반입은 특히 김정은과 관련된 모든 물자 반입은 불법입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미국이 안테나를 세우고 감시하게 되면 모두가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철명을 계기로 이번에 미국이 북한 정권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철명급의 어마어마한 북한의 이런 그 간부들이 본의 아니게 뭐 본인이 뭐 북한에 뭐 가족이 있기 때문에 탈북하기 싫다 이런 거 상관없이 미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고 김정은 정권은 또 한 번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